자, 다 하셨죠? 하신 거를 보면은 이거 풀이를 하고요. 이거와 연관된 또 다른 액티비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내가 일단 도를 펴니다. 이거를 그냥 펴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은 get을 쓰시면 되죠. gat이 아니라 get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도우를 펴요. I get the dough flat 또는 I get the dough thin. 그 다음에 내가 도우에 소스를 발라요. 그러면 I get the sauce on the doug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얹으면 되죠. I get 뭐 페퍼로니, 불고기. 그 다음에 우리 고르곤졸라 피자 만드는 법 아세요? 그냥 고르곤졸라 치즈만 얹으면 돼요. 네, 고르곤졸라 치즈 이렇게 얹으시고 on the 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맛은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우를 오븐에 넣어요. I get the dough in the oven. 그 다음에 20분 동안 구워요. 그러면은 bake it. 네, I bake it for 20 minutes. 얘는 20분을 굽는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를 꺼냅니다. 아까 이제 도우에서 피자 상태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했다고 했겠죠. 그러면은 I take the 네, get을 쓰시면 되고 I get the pizza out of the oven. 그 다음에 6조각을 내요. I cut the pizza into 6 pieces. 그 다음에 먹어요. Let's e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빨래를 뭐 바구니에 넣어라 아니면 소금 넣을게 할 때 이 물체가 손끝에서 완전히 낮이는 상태에서는 풋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오븐에 피자를 넣어요. 그러면 I put the dough, 피자가 아니라 도우죠. 처음 상태는. 그럼 I put the dough in the oven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꺼낼 때는 내 손에서 놔버리면 안 되죠. 손끝에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는 get을 쓰셔도 되고 take를 쓰셔도 돼요. 여기 있는 자리는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이 동사의 원래 성격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오프라인 강의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ge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get이 너무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해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get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그 기본 동사도 다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get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얘가 기본 동사여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의 움직임 서술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get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만간 심화편에서 움직임이 아닌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를 표현할 때 have를 또 쓸 거거든요. 그때는 그 서술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걔가 필요한 거고요. 걔 말고는 발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 나머지 애들은 각각의 상황마다 쓸 수 있는 동사로 바꿔 쓴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테이크 쫙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좀 버리세요.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뭐냐면 테이크가 있는 사전을 그냥 쫙 읽어보시면 돼요. 사전에 테이크가 쓰일 수 있는 용법을 쫙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말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 상황을 이때 테이크로 바꿀 수 있구나. 이 상황을 뭐 get이나 take, 이 상황은 put이나 get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말하는 데 도움이 되지. take는 이러이러이러한 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할 때 한국어에서 영어의 짝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은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사의 성질상 아까처럼 놔버리는 것은 put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오븐에 넣습니다 할 때는 I put the dough in the oven을 쓴 거고 꺼낼 때는 손에서 완전히 놔버리면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put을 쓰지 않고 take를 써가지고 take나 get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끄집어내고 싶으면은 put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28페이지예요. 이번에는 제가 제목에다가 애플파이 만들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좀 신났죠? 네, 생전 처음 피자를 영어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 여세를 몰아서 애플파이를 만들어 보는데 이 애플파이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베이킹을 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살이 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베이킹에는 좀 관심이 없는데 마침 누군가가 이렇게 애플파이 만드는 법을 쉽게 적어서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이런 서술어 표현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정도니까요. 잠시 후에 시간 들으면 애플파이 만드는 법
문장을 읽으시고요. 메모 박스에 얘네들 순서만 한번 채워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하기 이전에요. 제가 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단어 몇 개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peel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있는데 이 peel은요. 원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뜻으로는 동사로 껍질을 벗기다라는 껍질을 깎다 벗기다 이때는 이 벗기다는 peel 과일 껍질을 벗기다는 벗기다 peel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시트 커버를 벗길 때는 peel 안 씁니다. 그래서 peel은 기본적으로 뭐 과일 껍질을 벗기다 깎다라는 서술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옆에 하나 더 가져온 게 요리하는 상황 중에 우리 좀 전에 피자 만들었죠. 피자 만드는 상황에서 가끔 동작이 아닌데 어떤 단어 필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깎다라고만 과일 껍질을 깎다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필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요. 이 셰프님께서 이렇게 피자를 화덕에 넣기 직전에 놔둔 거 보이세요? 이 삽같이 생긴 거? 얘가 필이에요. 얘가 영어 단어로 그냥 단어 얘 이름이 그냥 필이에요. 그래서 피자 만드는 상황에서 동작이 아닐 때 쓰인 애는 이 삽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과일을 깎을 수 있는 상황이면 필이 동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이렇게 얇게 써는 이렇게 얇게 써는 애를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우리 흔히 보죠. 슬라이스 치즈 아시죠? 그거 할 때 그냥 그 정도 두께 전으로 얇게 썰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stir라는 단어도 이거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커피나 차를 마실 때 흔하게 쓰는 그 동작이어서 얘는 본문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냥 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stir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거예요. 예, 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예전에 학생들이랑 뭐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영원히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그게 원래 종강일에 하는 그냥 게임 액티비티였는데 내가 소원을 이루는데 이 마법의 주문을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뽑아가지고 마법의 주문을 만드는 액티비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드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박쥐 주스를 넣으세요. 그럼 박쥐 주스를 넣고 이제 넣으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겟더 박쥐 주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거기서는 뱃 주스라고 진짜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5번을 휘저으세요. 그러면 stir 아까 이 단어죠. 그러면 stir 5 times. 그리고 이제 카드를 뽑아가지고 뭐 주문을 외우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아직도 또 뽑았는데 이번에는 뭐 개구리 알을 넣으세요. 그러면 또 개구리 알 넣고 뭐 30분 끓이세요. 그럼 끓이다는 boil 바로 쓰시면 되죠. 뭐 boil for 30 minutes. 그다음에 뭐 6번을 저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tir 6 times.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끝나는 그 소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은 참 만들기가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힘든 소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재미 삼아서 액티비티를 했었는데 이제는 stir 조금 이해가세요? 예, 이것도 stir 네, 이렇게 커피 젓는 거 다 stir입니다. 자, 그러면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두 가지 정도 챙겨드렸으니까 이번엔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요. 28페이지에 있는 이 글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구나. 한번 순서만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거 풀이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뭔지 몰라도 앞부분에 글씨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뭐 하면 돼요? First, 네, make crust by mixing the flour with cold butter and cold water. 네, crust는 뭐냐면 파이 껍데기예요. 네, 그 파이 껍데기, 예,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치즈 크러스트 할 때, 예, 그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치즈 크러스트라고 하지 않고 스터프드 크러스트 이렇게 안이 채워져 있는 네, 크러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mixing the flour with cold butter and cold water. 찬물이랑 찬버터를 섞어가지고 이제 파이 껍데기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form it into a ball and refrigerate overnight. 이것도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파이 반죽을 우리말에서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은요. 그 파이 반죽을 동그랗게 만드세요 이거예요. 이 동그랗게 만드세요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Form it into a ball. 네, 특히나 이런 동작 관련된 표현들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를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찾을 것보다 영어에서 같은 상황에 쓰는 표현을 그냥 찾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훨씬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표현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refrigerate라는 표현,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봤죠? 뭐예요? 냉장고를 뭐라고 했어요? refrigerato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끝에 or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충 뭔지 몰라도 뭐 냉장고와 관련된 동사인가 봐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냥 냉장고에 overnight, 하룻밤 넣어놔라 이런 얘기죠. 그냥 한번 하룻밤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숙성시키다라는 표현에 엄청난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반죽을 우리가 반죽하고 나서요. 이 반죽을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숙성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의 숙성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진짜 발효랑 좀 달라요. 발효는 아예 단어가 따로 있고 그거 말고요. 그냥 뭐 1시간, 2시간이나 하루 뭐 이틀 이 정도 놔두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써요. 숙성시키다를 그냥 정말 간단히 쓰죠. 그냥 놔둬라, 그냥 방치해둬라. Let it stay. 만약에 2시간 동안 숙성시켜라. 그러면 let it stay for 2 hours.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룻밤 놔두고 나니까 하루가 지났네요. 자, 두 번째 거는 뭐예요? The next day, take the pie crust out of the refrigerator. 이런 건 이제 우리말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해석을 안 하는 경지라는 게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이 아니라 그냥 그 영어 고수들이 맨날 뭐 영어식 사고를 하고 한국어로 해석하지 말고 그거 있는 그대로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roll it with a rolling pin, roll the crust until it is thin. 이거는 아시겠죠? rolling pin이 우리 이렇게 아까 앞에 밀 때 이은 거고요. 걔네들은 rolling pin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뭘 써요? 원래 정식은 홍두깨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정마다 홍두깨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들은요. 뭐 마늘 찢는 거 뒤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맥주병이나 뭐 소주병이나 구할 수 있는 동그란 걸로 대충 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파이 다 밀고 나서는 after you have rolled the pie crust 이거 다 밀고 나서는요 wash the apples 이제 그 사과 씻으라고 하네요. peel and slice them 여기서 쓰이려고 아까 단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얘네 깎아서 껍질 깎아가지고 이렇게 얇게 썰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요 when the apples are sliced 얘네가 다 되고 나면요 put them in the middle of the pie crust 얘는 이제 쉽죠. 이런 거 얘기는 정말 우리말 같이 저절로 그냥 느낌이 오죠. sprinkle it with sugar and put the pie in the oven 파이 넣는 것도 이제 우리말 같고 sprinkle it with sugar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솔솔 뿌려주세요. 요 느낌이에요. 요런 단어들도 그냥 구경해 보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솔솔 뿌려주세요라는 표현을 몰라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엔요 마지막에 어떤 게 있어요? Last, take the pie out of the oven. 이제 뭐 넣고 꺼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말 상태가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액티비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감각의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리고 스티커들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원리와 우리가 연습했던 이 훈련 방식을 언제 어떻게 또 더 훈련을 하시면 좋냐면요. 구글에 가시면 이렇게 네이버 말고요. 구글 사이트에서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카페에도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카페 공지사항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보통 그걸 안 읽어보시고 뭘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자, 구글에서 검색창에다가 뭘 치냐면요. 원래 이 사이트의 이름은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건 검색어예요. 검색어 키워드로 ESL Children을 치면은 이 사이트가 상위에 1, 2, 3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이트의 원래 이름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롱챙닷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들이 한 링크당 100개씩 이렇게 보통 짧은 이야기, ESL을 위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스토리 아니면 ESL 그냥 스토리, 짧은 스토리들이 한 100개씩 링크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이런 류의 표현들을 연습하기가 참 좋은 글들이 많아요. 이 사이트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그 장점은
무료로 엄청난 양의 그 글을 짧은 글들을 이런 움직임, 물리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어민 음성을 공짜로 들을 수 있게끔도 올려놨어요. 근데 단점은 정말 기초 학생들을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소리가 지겨울 정도로 느려요. 너무 느려요. 예를 들어서 그가 거실로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he got to the living room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의 음성 속도가 he got to the living room 이 거의 이 수준으로 굉장히 느리다는 거. 그거 좀 물론 이제 숫자가 뒤로 갈수록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심하게 느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약간씩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장단점인데 이거는 이 내용이 워낙 좋아서 이거를 제가 원래는 이제 설명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100% 독학에 적합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든지 뭐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서 하면요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서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나고 그리고 또 스토리가 진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가 일어났다, 그가 전자레인지로 갔다, 뭐 문을 열었다, 그리고 뭐 토스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없는데 이 동작을 정말 표현해주기 위한 그냥 억지 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습하기에는 좋은데 남이랑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주인공이 직접 이동하는 서술어거나 아니면은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움직이는 서술어구나. 이걸 스스로 분리를 해서 아 이 서술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걸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거 이외에 get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살살 바꿔가지고 일상을 표현하는 동작들을 찾으시면은 아 얘네들도 좀 챙겨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원리와 이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제가 말씀드린 원리 방식으로 다 보시면은 진짜 미국에 갔을 때 한두 달 수업을 절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보세요. 한두 달 이상의 효과를 보세요. 자, 꼭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한 번씩 활용을 좀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서술어를 처리하는 또 다른 패턴 연습을 하면서 플래시카드 복습도 또 계속 하면서 연습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